중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여자 황제에 오른 인물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측천무후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여황제가 되었던 인물 측천무후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천무후의 본명은 조입니다. 즉 무조이죠. 어릴 적 이름은 무미랑이었었는데요. 황제로 즉위한 이후 그녀의 이름은 조라고 바꾸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나라의 개국공신 무사확이었었는데요. 목재상으로 불을 쌓고 귀족 가문과 연을 맺기 위해 수나라의 몰락한 귀족 출신인 양달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가 무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출중한 미모와 총명함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 무사왕은 그녀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말타기와 활쏘기, 춤과 노래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였었고 특히 시를 짓고 쓰는데 대단히 능했습니다. 그녀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황궁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비나 빈이 아니라 아주 품계가 낮은 단순한 죄인의 지위였습니다.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명문 귀족에 끼지 못하는 서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죄인이 되었지만 당태종은 그녀를 찾지 않았고 승은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신 당태종의 아들인 태자 이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었는데요. 그 이치가 바로 당고종입니다. 그녀가 입궁한 지 12년 때인 649년 당태종이 사망하게 됩니다. 황제가 죽으면 후궁은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는 황실 전통에 따라 무조는 감업사라는 사찰의 비구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를 눈여겨본 당태종은 그 절에 자주 찾았었고 그녀와의 관계를 지속합니다. 그러던 중 고종의 황후 왕씨가 당시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소숙비를 견제하기 위해 무조를 궁궐에 끌어들입니다. 무조는 먼저 황후와 결탁하여 소숙비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무조는 아들 이홍과 이현을 낳으면서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승승장구합니다. 무조는 다른 비빈들을 모두 제거하고 황후까지 제거하게 되는데요. 황후를 제거하는 일은 정말로 참혹합니다. 어느 날 황후는 무조를 방문하게 되었었는데요. 낳은 지 얼마 안 된 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황후가 다녀가자 아이가 죽었다며 황후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무조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황후는 폐위되었었고 무조는 655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후가 된 그녀는 병약한 고종을 대신하여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먼저 황간에게 은밀히 명하여 황후와 소숙빈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황후가 되는데 반대했던 모든 원로 대신들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었던 이홍을 태자로 책봉합니다. 고종이 병이 심해져 시력을 잃게 되자 그녀는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그 후 천후라는 지칭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고종 뒤에서 장막을 치고 어전회의에 참석해 정사를 좌지우지한 일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빗대어 한간에서는 이성, 즉 2명의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고종은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자 황자의 자리를 태자 이홍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후는 안팎으로 지지를 받던 이홍을 견제해 태자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친아들을 독살했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 이현을 태자로 책봉했으나 역시 신하들이 자기보다 자신의 아들을 지지하자 5년 후 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폐했습니다. 그리고 자객을 보내 자신의 둘째 아들마저 살해합니다. 무후는 셋째 아들, 이름이 같습니다. 한자가 다른데요. 셋째 아들도 이현입니다.
이 이현을 태자의 자리에 앉혔었고요. 그리고 허수아비 황제였었던 고종이 사망하자 그에게 황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바로 그가 당나라의 4대 황제였었던 중종입니다. 그러나 중종의 외척, 언제나 이 외척의 문제죠. 외척들이 다시 무후에 맞서려고 하자 무후는 자신의 그 아들마저 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이단을 예종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유약한 성정의 예종은 무후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허수아비 황제였습니다. 무후는 그가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을 금하고 섭정을 계속했습니다. 당나라의 실권은 완전히 무후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각지에서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반발마저 모두 제거했습니다. 마침내 690년 65살의 나이에 무후는 자신의 아들이었었던 예종을 패하고 황제의 자리에 즉위합니다. 자신을 성신 황제라 칭했습니다. 국호는 고대 주나라를 계승한다라는 의미에서 주로 변경했으며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당나라 황실의 성이 이에서 무로 바꾸면서 실질적인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측천무후는 아첨을 일삼던 장혁지, 장창종 형제를 총애하고 충신들의 간언을 무시하면서 전국은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장간지 등의 신료 등이 난을 일으켜 장씨 형제를 처형하고 측천무후를 패하고 중종을 복귀시켰습니다. 이로써 주왕조는 15년 만에 끝을 맺었습니다. 측천무후는 같은 해 12월 죽었습니다. 황후로서 고종과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그녀의 능에는 유언에 따라 한 글자도 새기지 않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이른바 무자비였습니다. 그녀의 무자비했던 행동과 맥을 같이 하는 이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측천무후는 정적을 제거하고 여러 황제를 갈아치우는데 결국 스스로 황제까지 오르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악녀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치세 동안 민생은 안정되어 백성들에게 널리 지지를 받았습니다. 측천무후가 세운 주나라는 과거의 주나라와 비교하여 무주라고 부르며 그녀가 이룩한 태평성대를 정관의 치와 비교하여 무주의 치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듣다 보면 절로 상식이 늘어나는 이야기 세계사의 유성환이었습니다.